우리가 주위에서 처음으로 본인을 어필할 때 가장 좋은 기억에 남는 인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은 웃는 얼굴이 아닐까 싶네요. 웃을 때는 눈과 입꼬리의 모양이 중요하죠. 우선 입꼬리는 사람의 인상이 좋고 나쁨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기분이 나쁘거나 화난 일이 있으면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입꼬리 모양에 따라 사람의 이미지가 좌우됩니다. 이런 좋은 인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것이 바로 입꼬리입니다. 입꼬리가 처져 있으면 우울하고 화난 표정이지만 반대로 입꼬리가 올라가면 밝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A1 성형외과에서 개발한 입꼬리 올림술, 즉 스마일 리프트는 립과 리프트가 합쳐져서 리프트라는 합성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입꼬리가 올라가면 웃는 모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술법은 A1 성형외과에서 10년간 노력 끝에 개발한 매우 독창적인 방법입니다. 입꼬리 주위에는 세 방향으로 입꼬리를 당기는 근육이 위치합니다. 입꼬리가 처지는 분들은 입꼬리를 옆과 아래로 당기는 근육 힘이 강하므로 이 근육을 잘라주어 힘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피부만 제거하여 입꼬리 위치만 올려주면 입꼬리는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꼬리를 내려주는 근육의 힘은 약화시키고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A1 성형외과 입꼬리 올림술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스마일 리프트의 장점은 입꼬리를 올려줌으로써 웃지 않아도 웃는 인상이 되어 더 밝고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입꼬리 올림술은 어떤 분들이 하는 게 좋을까요? 입꼬리가 처지신 분, 입술의 길이가 짧으신 분, 입술과 입꼬리가 비대칭이신 분, 입술 윤곽이 선명하지 못하신 분, 웃는 모습에 자신이 없거나 웃을 때 잇몸이 보이시는 분. 그럼 이제부터 원장님과 함께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입꼬리가 가장 아름답게 올라간 분은 신민아 씨라고 합니다. 이분의 입은 길면서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 연예인 중에는 김수현 씨 입꼬리가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입꼬리가 이쁘게 올라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분들 중에는 입과 팔자주름 외에 입꼬리를 따라 올라가는 주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인들이 동양인에 비해서 입이 길고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입꼬리가 처져 있고 신민아 씨 같은 분은 입꼬리가 올라가 있을까요? 이것은 입꼬리 주위의 근육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살표는 입꼬리를 옆으로 당기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원은 입꼬리를 아래로 당겨주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입꼬리를 아래로 당기는 이 근육힘이 강하면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푸른색 원은 입꼬리를 위로 당기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꼬리 올림 수술의 원리는 입꼬리 위치를 올려주는 물리적인 이동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이유는 금방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근육을 보시는 것처럼 입꼬리를 아래로 당기는 근육힘을 약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입꼬리를 위로 당겨주는 근육힘을 강화시켜주게 되면은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리적인 이동이라고 하는데 입꼬리가 내려오지 않으려면은 그리고 그 결과가 오래 유지되려면 이런 생리적인 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수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수술 전 모습입니다. 입꼬리가 심하게 처져 있고 깊은 골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술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입꼬리가 처질 때는 윗입술 방향으로 입꼬리가 내려오지만은 올려주는 방향은 아랫입술 방향을 따라서 올라가도록 지금 보시는 흰색 화살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입꼬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수술 직후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입술 길이가 짧은 분이고 입꼬리가 처져 있습니다. 수술 직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분에게는 입술 길이를 연장하였고 동시에 입꼬리 올림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수술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꼬리가 심하게 처진 젊은 여성분이셨습니다. 입꼬리 올림술 후 1년 된 모습이고 웃었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퍼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수술하고 난 후에는 웃을 때 입꼬리가 확연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입꼬리 올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전에는 입꼬리가 처져 있는 데 비해서 수술 후 입꼬리가 매우 이상적인 모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웃는 모습도 수술 전에는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지만 수술 후에는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런 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꼬리가 심하게 처진 분이고 웃는 모습도 입꼬리가 처지면서 아름다운 웃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웃음은 입꼬리를 아래로 당기는 근육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는 입꼬리도 올라가지만 웃는 모습에서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입꼬리에 힘을 주어서 웃게끔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우측 하단의 사진처럼 웃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 모습입니다. 수술 전에는 입꼬리가 처져 있는 데 비해서 수술 후에는 입꼬리가 아름답게 올라가 있고 이분은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그런 웃음이십니다. 이것은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수술 후 입꼬리가 올라가면 윗입술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잇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꼬리 올림술 후에는 입술 윤곽도 달라집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입술의 윤곽이 선명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않지만 입꼬리 올림술 후에는 입술의 윤곽도 달라지게 됩니다. 즉 입술의 윤곽이 더욱 선명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입술 길이가 아주 많이 짧은 분이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입꼬리에 약간 힘만 주어도 입꼬리가 올라가고 길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표정과 습관을 바꾸게 되면 실제로 수술로 인해서 길어진 것보다 훨씬 길이가 길어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분은 입술이 얇고 입꼬리가 처져 있으며 입술 길이가 다소 짧은 분이었습니다. 입술의 확대는 근막 이식을 이용해서 볼륨감을 만들어 주었고 입 길이 연장 그리고 입꼬리 올림을 동시에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입술의 비대칭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좌측 입꼬리가 우측에 비해서 더 처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처진 좌측 입꼬리를 더 많이 올려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안면마비로 인해서 좌측 입꼬리가 더 처진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좌측 입꼬리를 더 많이 올려주어야 하지만 정상적인 분에 비해서 좌측, 얼굴 좌측에 안면 근육의 힘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표정을 한쪽으로만 짓는 분이 되겠습니다. 항상 왼쪽 입꼬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입이 비대칭으로 보이는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술로 어느 정도는 교정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의 입꼬리 올림 수술은 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분처럼 선천적으로 입꼬리가 처져 있고 그리고 우측이 더 많이 처져 있고 더더군다나 얼굴 피부가 처지면서 입꼬리 처짐이 심화되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입꼬리만 올려주게 되면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안면 거상술 혹은 목 거상술과 동시에 입꼬리를 올려주어야지 우리가 원하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이고 마찬가지로 입꼬리가 처진 것은 안면 처짐하고 동시에 일어나 있기 때문에 안면 거상술, 목 거상술 그리고 입꼬리 올림 수술을 동시에 해주어야 합니다. 여성분과 달리 남자분에서는 입꼬리 올림 수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입꼬리의 위치가 수평 혹은 수평보다 약간만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해야 하며 여성분들처럼 너무 많이 올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이 남성의 분위기가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심하게 입꼬리가 처져 있던 50세 남성이었습니다. 입꼬리는 수평 모양 정도로만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모습의 입꼬리 올림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수술 전후 결과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입꼬리 올림 수술 후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꼬리 올림 수술은 회복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수술 다음 날부터 외출이 가능합니다. 실밥은 5일 후에 제거하게 되고 이때까지는 실밥이 남아있더라도 실밥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2-3주 후부터 수술 부위가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수술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처 부위의 어떤 붉은색 조라든지 그리고 단단한 것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색조가 옅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단단한 조직은 부드러워지게 되겠습니다. 수술 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세안이 가능하고 양치라든지 식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고 얼굴을 말린 후에 상처 부위에 연고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약 2주간 입을 크게 벌리시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수술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입꼬리 올림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의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 부위에 감염이라든지 혹은 피가 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조금 늦게 회복되는 이런 늦은 회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눈이라든지 귀 혹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만 비대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 올림 수술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도 대칭으로 교정하기 때문에 수술로 비대칭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비대칭이 남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꼬리가 좀 덜 올라가는 저교정 혹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는 과교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입꼬리 올림 수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것은 A1 성형외과 홈페이지라든지 혹은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